네, 고3 학생이 지난 22일 실종된 뒤 인근 야산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는 안타까운 소식 접하셨죠. 고3 학생의 사망 이유를 넘어 동요할 고3 수험생들의 심리 상태가 걱정인데요. 이재현 고려대학교 대학원 아동코칭학과 강의 전담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우선 이 고3 학생의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강공원에서 숨진 고 손정민 씨 사건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방구석 탐정들이 각종 의혹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일단 이 두 사건을 연결짓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두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인식이고 두 번째는 정보인데 네. 첫 번째 인식으로는 일반 그 사건 사고에 연루될 만한 범죄자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일반적인 남성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식이 나도 저렇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고 네. 또 저 사건에 연루될 수 있고 두 번째 우리 자녀도 저렇게 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깊게 감정이입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그 정보가 경찰들의 이 발표의 정보가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 그 점으로 국민들은 본인이 주관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결과를 내리고 그 이후에 경찰들이 아무리 그 발표를 하더라도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관적인 결과를 더 신뢰하면서 이 사건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까지 경찰은 이 고3 학생의 사인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추측할 만한 단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실종 하루 전 네. 휴대폰 포렌식 방법에 의해서 그 결과, 메시지 결과, 실제로 이 학생이 자신의 그 진로에 대해서 비관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지인들에게 보냈던 그 사건이 네. 실제로 메시지에 밝혀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게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망한 학생이 대형 서점에 들러서 문제집을 구입했다고 알려졌죠. 이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한 이후의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버스 카드도 충전을 했고 네. 그런데 현금으로 냈고 그리고 자살을 한 학생이 서점에 들었다.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하기 어려운데 가끔은 자기의 이 자살 사건에 대해서 일반인들에게 혹은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싶어가지고 자기 행적을 일부러 동선을 꼬는 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네, 고3 학생의 이런 동선에서 매 순간 누가 나를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이 내면의 갈등도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많은 경우 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인을 맞추는 그것은 실제 쉽고 편하지만 실제로 자살한 사건을 심리적인 원인을 계속 보지 않고서는 이런 결과를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매 순간순간 학생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아왔고 혹은 외로웠는지 그 부분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은 이렇게 사인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망 사건은 다른 수험생들에게 적지 않은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기도 하고 네. 또 카피캣 그 이펙트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실제 내가 생각하는 것을 실행에 옮겼을 때 그 모방 자살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통해서 고3 혹은 그 학습으로 인해서 그 심리적으로 불안을 겪는 학생들이 절대로 그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생들의 행동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떨 때 부모님들이 더 세심하게 자녀를 관찰해야 되는지 조언해 주신다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외로움입니다. 네. 우리가 전쟁터에서도 실제 그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우가 있으면은 외롭지 않거든요. 네. 또 제가 안양교도소에 있었을 때도 교도소에 왔는데도 외롭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정신적으로 누군가와 연결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많더라도 실제로 정신적인 연결고리가 없다면은 실제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죠. 지금 이번 고3 사건도 그렇고 많은 그 전국의 그 고3 학생들이 외로움을 겪는다면
또 제2, 제3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부모님들이 꼭 외롭지 않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두 번째 수능입니다. 학습 공백이나 감염병 공포까지 겹친 상황에서 현재 수험생들의 심리 상태가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과거와 관련된 것은 우울이고 미래와 관련된 것은 불안입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은 작은 시험에서도 불안이 있는데 인생을 결정하는 수능 같은 경우에는 더 큰 불안이 네.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우리가 한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번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경쟁만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가 절벽에 학생들을 몰아놓고 제일 먼저 떨어지는 학생은 왜 그럴까라는 그 학생을 보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제도를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모님과 또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위와의 싸움도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학생들을 또 응원하고 격려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시간과 권한, 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일매일 자녀들에게 질문하고 대화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것. 그리고 언론은 한 개인의 죽음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나라가 실제로 경쟁 사회로 치닫는 그런 교육을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우리 사회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교육 체제를 어떻게 만들 건지 우리 부모와 어른 세대가 고민해야 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과수와 경찰에서 발표를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재현 고려대학교 대학원 아동코칭학과 강의 전담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